안녕하세요, 별난주부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오늘은 8월 가계부 언박싱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달부터 가계부 언박싱 해볼 건데요, 저에게도 새로운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기분 좋게 수입 먼저 볼까요? 8월 총 수입은 661만 942원입니다. 급여 566만원. 신랑 급여가 이번에 휴가비로 조금 더 받은 게 있었어요. 근데 휴가를 안 갔어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신랑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휴가는 조금 쌀쌀해지면 그때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금융소득 20만 6,736원. 여기에는 국내 주식 19만원, 적금 및 예금이자 15,730원, 또 포인트 캐시백 및 결산이자가 1,006원이 있었습니다. 국내 주식에서 수익으로 잡는 부분이 실현손익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잡았어요. 팔아서 차익을 남겼습니다. 저는 국내 주식은 중단기 관점에서 하고 있고 미국 주식은 장기 플랜으로 가고 있어요. 국내 주식은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딱히 특별한 건 없고요. 공부할 겸 이것저것 산 게 많아서 지금은 장이 조금 안 좋아서 평가손익이 마이너스지만 안 팔면 손해도 아닌 거니까 하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무튼 국내 주식은 3천만원 커트라인, 그러니까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것저것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적금 및 예금 이자는 8월에 청약 예비 당첨이 처음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사 갈 수 있구나 하고 부푼 가슴을 안고 갔었는데 또 계약금도 준비해야 돼서 예금을 다 해지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중도 해지 이자가 조금 들어왔었고요. 추첨을 하러 갔는데 제 차례까지 오지를 않더라고요. 포기하는 분도 한 분도 없어서 슬프지만 뼈아픈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입출금 통장에 결산이자 들어온 거랑 카드 캐시백, 현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있었어요. 다음은 부수입 19만 5,205원입니다. 에드포스트가 55,282원, 그리고 쿠팡은 수익이 13만 9,923원이 있었어요. 에드포스트 수입이 이번에 처음으로 받았어요. 5만원이 되면은 한꺼번에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블로그를 쿠팡 파트너스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에드포스트를 같이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수익이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또 쿠팡 파트너스 수익은 소소하지만 자동화 수입이라서 좀 기분이 좋은 수익인 것 같아요. 쿠팡 파트너스 현재는 지식인하고 블로그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 커지는 수익이겠지만 글을 쓰는데 제 리소스를 너무 많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노가다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열심히 할 때는 30만원 정도도 나왔었는데 현재는 그냥 예전에 썼었던 글들이 계속 쌓이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쓰고 이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기타 부분은 본인 인증, 일원 송금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직업상 원단위 맞추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지출을 볼까요? 총 지출은 240만 8,616원입니다. 200만원 넘겼어요. 근데 넘길 만한 이유도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제일 큰 부분이죠. 남편과 제 용돈 각각 40만원에서 80만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저희는 이 용돈 내에서 작은 사치를 부리고 있어요. 이 부분을 통으로 떼어내고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고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절약이 힘들 때 또 숨통을 튀게 해주는 소비를 할 수 있는 마음대로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 부부한테는 정말 값진 용돈입니다. 또 여기에서 각자 핸드폰 갭이 일부 보험을 충당하고 있고요. 결혼 전에 보험을 각자 내고 있었는데 딱히 모자라지 않아서 그냥 두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드린 6만원이 있습니다. 8월에 어린이집 선생님들 백신 접종으로 가정보육을 하루 하게 되었는데요. 시아버님하고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아이를 케어했어요. 시간대를 나눠서 봐주셨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드린 용돈입니다. 건강 부분 61만 7,870원. 병원은 이번에 저희 부부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간 비용이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 복지에서 나가는 거라서 저는 무료로 받았고 남편은 50만원, 이게 할인된 금액이었거든요. 50만원인데 이 중에 25만원은 남편도 이제 회사에서 복지카드 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걸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 25만원은
저희 카드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장 용종이 있어서 제거수를 같이 했었는데요. 이 비용이 98,000원 정도로 추가로 나왔어요. 근데 바로 실비 청구해가지고 88,000원을 보험료로 받았고, 그래서 가계부에는 10,000원만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 저도 유방에 다수의 결절이 있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었는데요. 지역 카페로 10% 할인받아서 결제하고 실비 청구해서 전액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에는 0원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신랑 것도 지역 카페로 결제를 했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 거의 0원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놓쳤었네요. 보험료는 부부 안보험, 또 아이보험, 화재보험, 시어머니 치매보험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시어머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적이 있어서 6년 전에 넣었었는데 보험 상품도 괜찮고 또 어머님한테 필요한 내용이라서 저희가 비용도 30,000원 정도이고 그래서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을 했어요. 제가 돈을 아끼지 않는 것 중 하나가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많아도 되찾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약이거나 질병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젊을 때 미리미리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저희가 먹는 식재료의 영양분 상태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또 그런 부분을 충당하고 우리 부부의 생활 패턴상 음식으로는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어서 식비에 준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서 이런 영양소들을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진 않은데 제게 맞는 회사 제품이 조금 비용이 나가는 제품이어서 금액이 조금 들었네요. 다음은 육아 부분 239,000원입니다. 학비는 어린이집이 국가 지원이 되어서 따로 드는 경비가 없는데 체험활동하고 다양한 학습 놀이 교구 이런 것 때문에 기타 경비가 30,000원 정도 결제가 되었고요. 아이북레드라고 해서 일주일에 4권이 원령에 맞게 책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29,000원이 들어가고요. 도서관에 매번 안 가도 집으로 배달을 해주니까 일주일에 딱 4권 이렇게는 성의껏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킹맘이지만 나름 책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윙크 104,000원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실수한 부분입니다. 아이가 좋아는 하는데 잘 하지 못해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해지가 비용이 더 들어서 올해 12월까지인데 그냥 두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됐는데 아이의 교육 부분이다 보니까 처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기분이 좋게 하면 잘 보고 이렇기 때문에 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12월까지 조금이라도 본전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부분은 키즈카페 비용입니다. 8월은 유독 신랑이 바쁘게 주말에 출근이 잦아서 독박 육아를 한 적이 많았어요. 집에서는 또 한계가 있어서 저 혼자 보기에 키즈카페에 갔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좀 적은 곳으로 일부러 찾아갔고 정말 우리만 전세 낸 것처럼 아이랑 저랑 둘이서 잘 놀고 독박 육아 잘 하고 왔습니다. 주거 통신 155,686원. 여기는 관리비, 인터넷 이렇게 있고요. 관리비에는 난방비, 전기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교통 차량 125,200원. 주유, 통행료, 택시 등이 있고요. 이번 달은 신랑 복지카드로 건강검진에 금액을 좀 쓰는 바람에 주유비로 저희 금액 결제를 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그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비가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통행료도 간단한 여행 겸 근교에 다녀오면서 하이패스 요금이 50,000원 정도 빠져나갔고요. 택시는 저의 그 아파트 예비당첨 뽑으러 간다고 일하다 급하게 가는 바람에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 120,000원. 요거는 취미 120,000원 돼 있는데요. 신랑이 헬스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퇴근을 하고 나면 헬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요 헬스가 3개월 정도 끊어서 다니고 있는데 요 비용이 120,000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조사비, 회비 100,000원 들어갔습니다. 신랑 직장에 장례식이 있어서 조의금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비 87,920원. 시댁이 가까워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식료품 구매하는데 세 식구지만 정말 주말이 아니면 집에서 먹는 경우도 드물고 해서 식비가 좀 적게 들었고요. 이번 달은 주말에도 외식 및 배달 음식을 일체 결제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잘한 부분인 것 같고, 간식 부분은 조금 비용이 들었는데 요거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저희가 과자 요런 종류도 좀 좋아하고, 아이랑 외출 겸 나가서 마트 가서 뭐 간식 사고 요런 게 많아서 조금씩 들어간 게 27,000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생활용품 87,580원. 주방 욕실 부분은 식기세척기 렌탈료가 있고요. 생활용품은 휴지 등을 구매했는데 종류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겠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혼자 볼 때는 좀 대충 했었는데 영상 기록을 하려고 조금 세세하게 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이 나지 않네요. 공과금 세금 15,360원. 여기서는 주민세, 관리비에 포함이 안 된 가스비가 들어갔습니다. 8월달은 적금을 295만원 했고요. 저축률로 따지면 50% 정도 되네요. 조금 더 빡빡하게 모아야 되나 싶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는 정도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8월달에 총 자산 현황은 1억 500만원 정도가 되네요. 1200만원 대출은 예비당첨 추첨하러 갔을 때 계약금 준비한다고 잠시 예금 범인의 대출 사용했어요. 예금 범인의 대출은 이렇게 급할 때 인터넷으로 하면은 이율이 조금 더 낮고 활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급하게 급전이 필요할 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를 혼자 보다가 막상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부족한 점도 보이고 지출 부분에 반성할 점도 보이고 조금 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매달 잘 정리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